안녕하세요. 셀프보험 처리팁입니다. 보험 범죄는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피해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손해율이 감소하였지만 보험 사기 금액은 반대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금융감독원 보도 자료에서 보험 사기와 관련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보험 사기 제보 포상금과 보험 범죄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험 사기 적발 시에는 제보해준 사람에게 보험사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인들은 고액의 보험 범죄를 잡기는 어렵고 소액을 보통 신고하게 되는데 금액이 조금 적은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조상품 신고 포상금 같은 것과 비교하면 또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니긴 합니다. 지금부터 보험 사기 제보 포상금을 어떻게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험 범죄 제보는 대부분 내부 고발로 제보됩니다. 제가 실무를 하며 가장 큰 금액의 보험 범죄를 적발할 수 있었던 것은 보험 범죄 업체가 임금 체불 문제가 있었고 체불된 직원이 노동청에 신고와 함께 보험 범죄에 가담했던 사실을 제보하여 적발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반인들이 보험 사기 신고 포상금을 받기란 쉽지가 않지만 노려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음주운전 신고입니다. 길을 가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의 사고를 목격했을 때 경찰에 신고하여 최초 신고자로 확인될 경우 이러한 사실이 보험사에 인정되었을 때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고 경찰서의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의 정보공개 포털을 통해서 정보공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신청을 위해서는 신고한 번호의 인증을 위해 통신가입 증명서가 필요한데 이 통신가입 증명서는 통신사의 홈페이지나 가까운 통신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신고 처리의 내역서를 확인하였을 때 최초 신고자로 확인이 되면 음주운전 차량 보험사에 제보하여 보험 사기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사례가 음주운전을 은폐하기 위해 며칠 동안 사고 접수를 안 하다가 단순 사고로 위장하여 보험사에 지연 접수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최초 신고 덕분에 기록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보험범죄 제보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외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가장 먼저 보험 종사자는 내부 정보를 통해 포상금을 계속적으로 받을 위험이 있어 제외됩니다. 다음으로 포상금 지급 시 신분 확인을 하여 계좌로 포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신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급이 어렵습니다. 신고를 했으나 이미 신고가 되었거나 조사 중인 건이면 지급되지 않으며 당연한 부분이지만 포상금을 받기 위해 공모하여 사고를 낸 경우에는 오히려 보험 범죄가 되므로 제외됩니다. 제외 기준 중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사고 차량 피해자도 제외로 되어 있는데 아니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 왜 제외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제외가 생긴 이유는 보험 범죄에 악용되기 때문입니다. 보험 범죄 중 하나인데 술을 먹고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등 협박을 통해 합의금을 갈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보험범죄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고 보험사에는 최초 신고자로서 포상금까지 받아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대 차량 운전자도 제외되게 됩니다. 가장 많이 음주운전 제보 포상금을 받아가는 사람은 현장에 빠르게 도착하여 확인을 하는 견인 기사들이 대부분이긴 합니다. 다시 보도자료로 돌아와 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차 보험 사기꾼의 표적이 되지 않는 법이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보험 사기꾼들은 도로교통법과 가실도표 등을 잘 알고 있고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보험 사기는 최근 브로커를 통해 전문화도 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자료에 나오는 대표적 사례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차로는 보험 사기의 핫플레이스인데 사례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교차로 내는 진로 변경이 금지되는 구간입니다. 진로 변경을 하는 차량이 있으면 고의로 속도를 높여 접촉하는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본적인 과실은 진로 변경 금지 구간에서 변경하는 차량이 과실이 90%이기 때문에 고의로 접촉을 당하고도 과실 협의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 보험범죄 차량들은 대부분 대인 접수까지 해서
병원에 가게 되며 신고를 하게 되면 벌점과 벌금이 추가로 부과된다는 점을 통해 진로 변경 차량에 과실 100%를 해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통해 무과실 쪽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교차로 내에서 진로 변경이 아닌 교차로를 빠져나와 진로 변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차로 내 두 번째 사례는 좌회전 전용 차로에서 직진을 하는 노면 지시 위반 차량입니다. 보험 사기꾼은 좌회전과 직진 둘 다 가능한 차선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고의로 접촉하여 상대에게 보험금을 받아가게 됩니다. 노면 지시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부분인데 사고 시 과실이 발생되는 억울한 피해자들이 많아 2019년 개정되어 과실이 100대 0 사고로 개정되었습니다. 보험 사기꾼들은 이러한 부분을 활용하여 가장 손쉽게 보험 사기를 접근하는데 대부분이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동일한 사고를 일으키다 보니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 사기 피해를 당하면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도로 구조상 어쩔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맞습니다. 도로 주행을 하다 보면 때로는 좌회전 전용 차로에서 직진을 해야 하는 도로들도 존재하기 마련인데 보험 사기꾼들도 이 부분을 너무 잘 알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교통법을 모두 지킬 수는 없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아니겠지만 사고 발생 시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 범죄에서는 피해자이지만 사고 내용에 있어서는 가해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결국 보험 범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과실이 불리한 상황이 됩니다. 그 다음 사례는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진로 변경하는 차량들과 사고입니다. 실선에서는 진로 변경이 금지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실선에서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진로 변경을 한다면 표적이 되기 좋습니다. 실선이 아닌 진로 변경 가능 구간에서도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진로 변경 시 표적이 되는데 이 방법들은 보험 사기 차량도 무과실이 나오기 어려운 사고건들이기 때문에 교차로 내 사고들보다는 적은 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험 범죄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블랙박스는 필수입니다. 보험 사기 차량들의 경우 블랙박스로 보험 범죄 피해 차량들이 법규 위반하는 것을 당당하게 보험사에 전달하며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편집해 과실 여부에 있어 강력한 압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쪽의 영상이 아닌 양쪽 영상을 함께 보는 것이 좋으며 영상이 없으면 억울하게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블랙박스는 꼭 설치하고 운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장에서도 직접 영상을 보여주며 과도한 금액의 현장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현장 합의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가능한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현장 출동을 요청하셔서 기록을 남기고 현장 출동의 이야기와 추후 보상 담당자와 상의하여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를 하더라도 사고 내용 자체가 과실협의에 유리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보험 범죄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보험 범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으며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고객들을 상대로 최대한 형사처분까지는 가지 않기 위해 청구 포기서 작성 정도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 우리나라는 보험 범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크거나 내용에 따라 형사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많으며 그 정도까지 가면 후회를 해도 늦습니다. 보험 사기 신고 포상금의 경우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 고발로 받아가는 분들이 많은 만큼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습니다. 앞으로 보험 사기들이 감소하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